안녕하세요. 호미부부의 아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행복주택 관리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입주하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관리비였는데요. 실제로 관리비는 얼마가 드는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샅샅이 파헤쳐 볼게요. 우선 저희 부부가 행복주택에 입주한 지는 1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평균 관리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15만 1,204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관리비가 가장 많이 나온 달은 여름이었던 8월 월 16만 9,900원이었고요. 관리비가 가장 적게 나왔던 달은 2월이었던 12만 1,700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관리비는 수도세, 전기세만 포함이고요. 도시가스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행복주택 관리비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있는지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서 샅샅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매달 비슷해서 관리비가 가장 많이 나온 8월분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가 납부한 작년 8월달 관리비 고지서예요. 우선 관리비 총 금액은 16만 9,900원이었고요. 이 금액이 산출되는 데는 첫 번째 전기료, 두 번째 수도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외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전기료 명목으로 44,557원, 그리고 수도료 명목으로 12,933원, 그 외 관리 비용으로 11만 2,414원이 부과되었네요. 아무래도 행복주택 관리비가 비싼 부분이 이 그 외 항목 중에 일반 관리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료입니다. 참고로 이 전기료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사용했던 전기료고요. 저희 집은 31,940원이 부과되었는데요. 쓰는 만큼 부과되는 거고 아무래도 여름이라서 에어컨 사용이 잦아서 평소보다 많이 나온 편이었어요. 그리고 TV 수신료인데요. 저희는 TV 수상기를 단 적도 없는데 수신료가 나오고 있어서 이걸 나중에 KBS에 요청을 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전 가계부 영상에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서 혹시나 TV 수신 안 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서 미리 수신료 해제 신청을 하시면 나오지 않는 요금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전기료, 산업용 전기료, 가로등 전기료 이런 것들이 아파트 전체에 사용되는 공용 전기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합산되어서 총 44,000원 정도가 나왔네요. 공용 전기료는 세대별 면적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44제곱미터라서 이 정도가 나오는데 아마 평수가 좀 더 작은 데 사시는 분들은 이거보다는 공용 전기료도 적게 내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도료입니다. 수도료는 8월 한 달 동안 적용된 내용이고 세대별 하수도 금액에다가 수도 잉여 공제를 계산해서 총 12,933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전기세나 수도세는 내가 쓰는 만큼 나오는 거니까 행복주택이라고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그 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일 텐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일반 관리비로 8783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일반 관리비 금액 치고는 좀 큰 편이죠. 그래서 이 세부 내역을 한번 공개해 보겠는데요. 관리비의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인건비입니다. 우선 현재 저희가 거주 중인 행복주택은 직원분이 2분 있어요. 사실상 그분들의 인건비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요.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의 급여, 재수당,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식대, 그리고 사무비, 즉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이나 전화, 팩스, 인쇄비, 그리고 직원 피복비, 만약에 교육을 하시면 교육비, 그 밖에 각종 관리용품을 구입하거나 렌탈료 같은 것들이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야간이나 휴일에 직원이 긴급 출동한 일이 있으면 휴일 수당이라든지 출동비 이런 것들도 모두 관리비에 포함되어 입주민들이 나누어 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세대가 많으면 내는 돈이 더 적어질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또 관리하는 채용 직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행복주택 관리비는 세대가 적고 많고에 따라 그다지 막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청소비로 19,424원입니다. 아파트 주변이나 쓰레기 청소해주시는 비용? 다음으로 경비비는 680원을 내고 있는데 사실 저희 아파트는 아직 경비원분이 없어요. 근데 사실 큰 필요를 못 느끼고 있긴 해요. 그리고 관리비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알았는데 무인 경비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인 경비 이용료도 매달 나가는 거를 입주민들끼리 나눠서 내고 있어서 680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승강기 유지비 1,603원, 생활 폐기물 수수료 548원이 나왔습니다.
개별 사용량에 따른 전기세, 수도세를 제외하고 총 11만 2,414원 정도가 아파트 공동관리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이 해당 월의 관리비 내역을 보면요. 저희 집이랑 동일한 면적이 평균적으로 17만 5,500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 면적 최대 관리비가 27만 3,330원까지 나온 집이 있고요. 동일 면적 최소 관리비는 12만 2,110원이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행복주택에 입주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다사형 행복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략 이 정도까지 금액이 나올 수 있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거보다 좀 더 작은 1인 가구용 행복주택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거보다는 관리비가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행복주택 관리비 항목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행복주택 관리비는 뉴스나 기사로도 회자될 만큼 악명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도 입주 전에 행복주택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른 아파트랑 비교해보니까 진짜 비싸긴 하네요. 실제로 저희 집의 경우에도 현재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편이라서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상황이긴 하고요. 그래도 저희 부부의 삶의 질이나 앞으로 내 집 마련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행복주택이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입주를 결정했었습니다. 혹시나 행복주택 입주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입주 시 관리비가 얼마나 들지, 임대료, 도시가스, 인터넷비 등 주거로 인한 고정비용이 얼마까지 나올지 잘 따져보시고 자금 흐름을 잘 계획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또 만나요.